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화일주 중에서 두 번째로 음화인 정화일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일주에는 정축일주, 정묘일주, 정사일주, 정미일주, 정유일주, 정해일주의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축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축일주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천성수급, 의기관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12운성의 묘에 해당되고 백호살, 화계, 탕화, 비인이 있습니다. 비인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정축일에 태어나신 분은 인간미가 넘치는 품격과 온화한 성품은 군자의 상을 닮았고 궁계일학이 되어 만인의 칭송을 받는 사람으로 집안에서 쓸만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겠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백호살이 있어 몸에 수술한 흔적이 남긴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교통사고 등으로 크게 놀라든지 하겠으니 만반주의를 당부한다. 제가 아는 이 정축일주 사람 중에 한 분이 학교 다닐 때 교통사고로 이제 크게 다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복이 많은지 기적적인지 못 걸을 줄 알았는데 다시 정상적으로 걷고 정상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축하할 일이었습니다. 정축일주는 백호가 있으니 극과 극을 달리는 경향이 많다. 천상천하 유아독존격으로 잘못해도 인정하지 않는다. 총명하며 언변이 능숙하고 야심이 많으나 성격이 거칠다. 귀하게 되지 못하면 평생 애로가 많다. 식욕과 재운이 좋아서 평생 곤란을 받는 일은 없다. 고집과 질투가 있어서 주변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미적 감각이 예민하다. 예술적 재능이 있다. 끼가 다분함으로 이성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 남으로부터 인덕을 거부하는 행위다. 따라서 자신은 남에게 베풀어주나 그 대가는 거의 없고 오히려 배신을 당하기도 한다. 마음은 정직하고 바르기 때문에 주위로부터 좋은 사람이라는 평을 듣게 되지만 자신은 항상 외롭다. 항상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며 끈질긴 노력과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고집이 내면에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불행과 환경, 비극적 현실에 쉽게 좌절하지 않는다. 화생토로서 상생관계이므로 일이 막혔다가도 마지막 고비에서 풀리고 사지에서 생지로의 탈출이 가능한 운세이다. 그러나 표면은 천간 정화의 기운이 작용하여 아무 근심 없이 평온한 듯 보이지만 내면에는 갈등과 번뇌가 가득 차 있어 부부간이나 주위와의 관계가 원만치 못한 것이 흠이다. 정화의 심성은 불꽃처럼 급한 성미이지만 자신의 약점을 외부에 노출하지 못하는 내성적 경향이 있다. 이 태생은 낙천적인 생활 태도를 가지면 매우 좋다. 성공도 빠르다. 자기만의 주장과 외고집을 버려야 한다. 온화한 운세를 가지고 있으며 표현력도 풍부한 한편 금전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남자 정축일에 태어나신 남자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축일에 태어난 남자는 영웅, 백호로 과격하고 혁명적이라 군인이라도 정보나 수사계 등으로 많이 나가나 대성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교수나 은행 등으로 진출한다. 합격은 철학관, 무당, 운수업, 파이프, 굴뚝, 자동차, 청소, 닭장사, 정육점, 생선장사 등으로 나간다. 부부 생사이별과 아내에게 애기 따르며 자식도 불구가 될까 염려된다. 오미 술시가 최악이다. 다음은 정축일에 태어나신 여자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축일에 태어나신 여자분은 관파백호로 혼자 똑똑한 척한다. 평소에는 인정이 많으며 시시비비가 분명하지만 화가 나면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난폭해진다. 부부간에 생사이별이 있고 관을 능멸하는 기세로 남편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대개 돈놀이, 백정, 생선, 닭, 무당 등 칼을 드는 일을 한다. 상격은 의사, 은행,
군인 남편을 만나지만 합격은 공사, 감독, 미장공, 벽돌공 등 천한 직업에 종사하는 남자와 인연이 있다.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고 남편복과 자식복이 모두 없는 팔자로 60갑자 중에 가장 나쁜 일주다. 60개 중에서 가장 나쁘다고는 하지만은 운이라는 게 7,700만 가지로 바뀌기 때문에 좋은 운이 들고 하면은 꼭 이렇지는 않습니다. 좋다고 해가지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마음먹기 나름이고 그냥 일주론으로 볼 때 가장 나쁘다는 건데 가장 나쁘다고 해서 이 사주의 사람이 이 일주의 사람이 다 못 사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나쁘다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재미로 보는 60갑자 일주론이니까 그냥 재미로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정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묘일에 태어나신 분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직은무독, 양로재인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2운성의 병에 해당되며 장성, 천파, 효신, 태극, 문곡기인에 해당이 됩니다. 정묘일에 태어나신 분은 남의 앞에 나서서 뽐내려 하나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고 오히려 부끄러움만 당하는 것과 같으니 항상 자중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현상은 모면하리라. 또한 특징적인 것으로 계산이 서두르고 우둔하여 대충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많고 인덕이 부족하여 남에게 주구라 하고 베풀었어도 고마운 말 듣기는커녕 구설이 많은 것 또한 팔자 소관이다. 그러나 교육계, 종교계 등으로 진출하면 크게 명성을 얻고 대인이 되리라. 목화 통명하여 지략이 출중하니 참모로는 최고이지만 큰 인물이 거의 없다. 포부와 야심이 있지만 막힘이 많다. 정묘일에 태어나신 분은 이 리더보다는 장보다는 참모로서 자기의 능력을 훨씬 더 잘 발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려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부부운은 중년 이후 외로워진다. 자식운은 항상 부족함을 느낀다. 깨끗하고 부드러운 기품과 총명한 두뇌로 은행이 조용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성부사의 기질이 있어 외면은 온순한 듯 하면서도 저돌성이 있고 강한 승부욕을 갖고 있다. 항상 시세에 편승하여 어부지리를 취하려는 마음이 있다. 반면 인정이 많고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성공도 빠른 편이나 지속성이 약하다. 따라서 이 태생은 수행으로서 분수만 잘 가다듬으면 복록은 무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굳이 정묘일생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자기 분수를 잘 알고 수행하듯이 삶을 살면 살아가는 게 크게 무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뇌는 천재적인 면이 있어 남달리 비상하고 성견지명이 있으며 항상 남보다 앞서가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여 때로는 광인과도 같은 기질이 발동하고 늘 동분서주하는 명이다. 역으로 보면 정묘는 옥토망월로서 토끼가 달을 연모하듯이 현실과 동떨어진 피안의 세계를 동경하는 습성이 있다. 피안은 불교 용어인데 그리고 이성에 대한 충동과 생란이 있을 운명이다. 정화는 불꽃이 되어 늘 상승하려는 기운이 강하다. 그러나 불꽃이 바람을 만나 거름이 이는 형상이 되어 실패하게 된다. 과욕으로 인해 큰 실패를 겪게 된다. 또한 정화는 흔들리는 등불과 같아서 늘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없는 동서남북으로 분주하게 된다. 이 태생은 과욕을 버리고 끈기 있게 차분히 나아가야 한다. 이해득실이 빠르지 못한 만큼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손실을 주고 상처를 준다. 정신적으로 기세가 꺾이기 쉽고 육체적으로 건강치 못하다. 정묘일에 태어나신
그 남자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비상하여 교육, 예능, 언론, 방송계에 진출하면 대성할 수 있으나 합격은 한량이다. 뭐 정묘일에 태어나신 분은 합격도 한량이니까 꽤 좋네요. 철학관, 머슴, 노동자에 많고 부부궁이 불리하면 배우자가 두세 번 바뀐다. 뭐 요즘은 결혼 많이 하는 게 뭐 흠도 아니라 하니까 뭐 그래 나쁘다고 볼 수도 없겠네요. 정묘일에 태어나신 여자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묘일에 태어나신 여자분은 인정이 많으며 똑똑하고 화끈하게 재치가 뛰어나나 신경질적이다. 고독한 팔자로 혈육 간의 생사이별하고 남편이 바뀌거나 가부가 되는 경우가 많다. 색정이 강하여 여러 남자를 거치지만 결국은 혼자 살게 된다. 딸이 많고 아들은 낳아도 키우기 어렵다. 상격은 아나운서, 신문, 교육, 의학 등으로 진출하지만 합격은 가정부, 화류계 등으로 나간다. 특별한 재능을 살리도록 노력하라. 뭐 가능하면 재능이 있으면 재능을 살리는 게 정묘일에 태어나신 여자분에게 좋은가 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정사일에 태어나신 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일에 태어나신 분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외강내유, 초호불호. 뭐 겉으로는 강한데 그런가 봅니다. 이 12운성의 운성으로 보면은 왕에 해당되고 역마살이 있고 지살, 고란살이 있습니다. 고란살에 해당됩니다. 정사일에 태어나신 분은 인생이 파란곡절과 우여곡절 속에서 용하게 살아가는 것이 재주다. 굉장히 재미있는 인생을 사나 봅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시련과 고통은 참기 어렵고 부부간의 갈등 또한 극복하기 어려워 문제 발생의 여지는 하얗고와 같아 언제 불이 당겨질지 모르는 팔자로다. 마음씨 곱고 인정 많고 악한 짓 하지 못하는 이 사람, 왜 이다지도 시련이 많은가? 다만 인생 말년에는 비바람치던 폭풍우가 잠자는 듯 고요해지면서 40세 이후부터는 유복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젊을 때 좀 파란만장하다가 한 40쯤 되면은 요즘은 40도 젊지만은 유복한 생활을 하게 된다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괜찮은 일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혜가 비상하며 고집이 대단하다. 성격이 불같으나 뒤끝은 없으며 빨리 후회한다. 언변이 청산유수이며 배짱이 두둑하고 시력이 나쁘다. 우두머리로 행동하며 독립적인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다. 금전운은 나쁜 가운데 재물이 늘어나는 역마록이 있으므로 대외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업종이 좋다. 정사일에 태어나신 분은 많은 활동을 하면 복이 많이 들어오나 봅니다. 금전이 많이 들어오니까 활동을 많이 하는 직업을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손운은 특수한 기술이나 예술의 능력을 발휘하는 유능한 자녀를 둘 수 있다. 배우자운은 외로운 편으로 아기자기한 사랑보다는 아내 혹은 남편이라는 이름만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직업은 군인, 경찰, 검찰 등 관계나 연예계, 예술인, 특수기술 등에 종사하는 것이 좋다. 운명의 변화가 심하여 극단을 달린다. 좋을 때는 아주 좋고 나쁠 때는 매우 나빠진다. 갈등과 방황 속에서 매우 분주해지고 가정생활마저도 힘들어져 중년 한때 외로운 공방을 면하기 어렵다. 활기에 차 의욕이 넘치고 겉으로는 유순한 듯 때로는 바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거대한 욕망과 정의가 도사리고 있다. 마음은 순수하고 성격 또한 솔직담백하여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아 일찍 성공한다. 예의를 존중하여 손이 사람의 사랑을 받는다. 그러나 방골 기질도 있어 다른 사람의 간섭에 심하게 반발하기도 한다. 화성이 가지는 이중 인격적인 면이 정식되기 쉽다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겉보기에는 유화한 듯 하지만 내심은 시기와 질투가 소용돌이 치는 타입이다.
권위를 믿고 의시되는 일이 많아지지 않도록 주의할 일이다. 이번에는 그 정사일에 태어나신 남자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명하며 지혜가 있고 언변이 능하다. 천하를 먹어도 양이 차지 않을 만큼 배짱이 크고 남의 밑에 있는 것을 싫어하나 사업의 변동이 많다. 큰 사업가나 운수업, 수산업, 술장사 등과 인연이 있으나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다. 활동적이나 초지일관과 의리가 부족하다. 아내에게 신병이 따르며 외정을 즐긴다. 어처증이 있는 경우가 있다. 다음은 정사일에 태어나신 여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일에 태어나신 여성분은 현명하고 알뜰하나 재물 욕심이 대단하며 남편 복이 없다. 대개 가부가 되며 남편이 있어도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남편 복이 없으니 재관이 유기하지 않으면 10중 8구 실패한다. 그러나 유축이 있으면 재물복이 있다. 지지에 유와 축을 깔고 있으면 재물복이 있다고 합니다. 성격은 자동차, 주택, 부동산, 돈놀이 등 남성적인 사업과 인연이 많으나 간혹 타자, 기자, 아나운서 등으로 나간다. 그러나 합격은 식당, 유흥업, 가정부 등과 인연이 많다. 남편과 함께 살면 싸움이 심하다. 재가 강하여 수가 살아나면 현모양처로 좋은 남편을 만나 살 수 있으나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정사일주의 여자는 재가 강하고 수가 살아나면은 현모양처로 좋은 남편 만나 잘 살 수 있다니까 뭐 세상에 좋기만 한 일도 없고 나쁘기만 한 일도 없습니다. 그냥 재미로 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정미일주에 대해서 정미일에 태어나신 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일에 태어나신 분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심성열외 내유문명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2운성 중에 관대를 깔고 관대에 해당되며 천엽, 화계, 조토, 식신, 양인, 압록, 홍념에 해당됩니다. 정미일생도 홍념에 해당되니 여자들은 이쁠 수도 있겠네요. 이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이쁘겠습니다. 많이 이쁜 편에 속할 것 같습니다. 정미일에 태어나신 분은 두주불사하며 풍류인의 기질이 있어 호색도 하고 탁 트인 성격에 활달하고 대범하여 없어도 없다는 표시를 하지 않고 이유 없이 남에게 신세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검정과 간우는 좋으나 좋은 대로 쓰기를 잘하며 호탕한 성격 그대로 대인관계의 폭도 넓다. 특징적인 것은 정력대왕의 명이므로 이성 문제가 있게 되리라. 총명하며 호인이다. 수가 있으면 관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 교육, 언론, 부동산, 감정 등으로 진출한다. 일지에 천력으로 역마가 없어도 평생 분주하다.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인정도 많으나 폭발적인 면이 있어 이를 즉흥적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이 태생은 물질보다는 누군가로부터 자애로운 사랑을 원하며 정서적인 안정을 필요로 한다. 부모 육친우는 비교적 부족하지만 일찍 부모 슬하를 떠나 자수성가한다. 부부 애정우는 수동적이고 격식을 중요시한다. 초년보다 연륜이 더해갈수록 재운도 좋아지고 생활이 윤택해진다. 초년보다 이 말년으로 갈수록 좋아지는 게 훨씬 좋은 운입니다. 어릴 때 잘 살다가 나이 들어서 이 궁핍해지면은 계속 궁핍한 것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힘들기도 더 힘들고. 신체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든가 시력을 잃게 되는 수가 있으니 운기가 안 좋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 부드럽고 솔직하며 인정이 많다. 기술이나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므로 일찍 그 소질을 개발해주면 아주 좋다. 신중하며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정신력이 있다. 개방적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음에 생각한 것은 무엇이든
술술 말해버리고 마는 성품이다. 또 그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도 강한 운세가 지키고 있으므로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음은 정미일에 태어나신 남자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일에 태어나신 남자분은 총명하고 지혜가 있고 학식도 풍부하다. 그러나 학업에 장애가 따르고 인내심을 기르고 성급함을 없애야 성공할 수 있다. 모든 일에 앞장서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공직, 언론, 교육, 부동산 등과 인연이 있으며 처가를 잘 보살핀다. 정미일에 태어나신 여성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미일에 태어나신 여성분은 총명하며 현모양척감이나 눈물 짓는 일이 많다. 성격이 깨끗하나 성급하고 음성이 탁하여 좋은 말을 해도 화난 것 같이 들린다. 결혼에 실패하기 쉬우며 자식복, 남편복이 없고 남의 자식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이상으로 정밀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5번째로 정유일에 태어나신 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득다용, 외화내허에 해당됩니다. 12운성으로서는 장생에 해당이 되며 천인, 문창, 천을, 장성, 도화, 복성, 청관, 태극, 학당기인에 해당됩니다. 정유일에 태어나신 분은 용모가 아름답고 수려하여 간혹 빼어난 듯 예쁜 사람이 많은 것도 정유일생의 특징인데 이 가운데에는 탤런트, 배우, 가수 등도 많다. 이쁘다는 뜻입니다. 또한 멋과 아름다움을 취향으로 삼으며 이를 대단히 중요시하므로 사치와 허영에 빠지면 좀처럼 헤어나오기 힘드니 자제로서 억제하기 바란다. 더불어 자기 주장이 약하고 리드할 수 있는 기력이 부족하므로 이것만 보완한다면 일신의 여생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은 보장받았으니 이것 또한 복중복인가 한다. 총명하며 지혜가 있고 학문과 문장에 능하다. 귀인 타입으로 만인에게 호감을 준다. 착하고 인정도 많으나 유금칼이 있으니 잔인한 면도 있다. 이 태생은 운명상으로 봉사운이 있어 자신이 애써서 모아놓은 돈을 남이 쓰는 경우가 많다. 남의 덕을 보기 전에 먼저 베풀어야 한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정유일에 태어나신 분은 많이 베푸는 게 좋다고 설명을 하네요. 평소에 매우 냉정한 듯해도 감정이 순수하기 때문에 분위기에 휩쓸리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이용당한다. 즉 기가 얇은 편이다.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주변을 아름답고 고급스럽게 꾸미려고 한다. 이성으로 인한 번민이 있다. 초년에는 주변 사람에게 이용당할 수 있으나 본성이 순수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호감을 사서 결국 성공한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것저것 일을 벌이며 마무리를 잘 짓지 못해서 후퇴한다. 예술적 감각이 매우 발달해 있고 용모 또한 수려하다.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다. 그러나 이런 자질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되기도 한다. 운세의 진폭이 너무 심하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은 피하고 참모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쪽이 착실하게 운세도 상승한다 하겠다. 정유일에 태어나신 남자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일에 태어나신 남자분은 호인으로 총명하며 부모덕과 형제덕이 있다. 은행, 격리, 회계사, 교육 등과 인연이 많다. 일지의 편제와 천을기인으로 현모양처와 인연이 있다. 그러나 아내를 고생시키며 외정을 즐기거나 결혼을 2번 한다. 합격은 이발사, 돈놀이, 정육점, 닭, 왕구점, 쌀가게, 당구장 등과 인연이 있으며 몸의 흉터나 수술수가 따른다. 정유일에 태어나신 여자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일에 태어나신 여자분은 여자에게 무난한 운이다. 현모양척감으로 내조를 잘하나 각권을 잡으려고 한다. 남편의 수입을 우습게 여겨 경제활동을 하려는 기질이 있다. 합격은 면도사,
화장품, 미용실, 돈놀이 등과 인연이 있고 합격은 점집, 포장마차, 창녀 등으로 나간다. 정유 1에 태어나신 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로 정해일에 태어나신 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일에 태어나신 분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외풍내허, 곤중덕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2운성의 태에 해당이 됩니다. 천을기인, 천문, 천수, 역마, 암합, 천복귀인에 해당됩니다. 암합은 정임합이 되어 있습니다. 정해일주는 남 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면서 받는 것은 꽤 좋아하는 사람이다.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주지는 않으면서 받는 것만 좋아하니 어떻게 보면 욕심꾸러기 나구나 할까. 정해일주는 받는 걸 되게 좋아하나 봅니다. 공무원이 돼가지고 뇌물 받으면 곤란해질 수 있는데. 물론 주위에서는 온순하고 착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욕심과는 다른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그는 타고난 대로 욕심이 많아 재물의 욕망을 채워놓고도 그것이 부족하다고 징징대며 먹고 입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축제를 낙으로 삼는 사람이다. 제가 정해일주의 사람들 좀 많이 아는데 그런 성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뇌가 명석하며 명철하다. 겉으로는 밝고 건전하나 속으로는 근심과 비밀이 많다. 바다 위에 떠있는 기름격으로 성격이 이중적이다. 역마가 있으니 분주하며 객지 생활을 한다. 배우자와의 인연은 좋으나 서로 외정을 갖는다. 가정과 직업의 변화가 많고 사업은 실패하기 쉬우니 월급 생활이 좋다. 평소에 주위로부터 구설이 많고 실패도 있게 되지만 지지의 해는 천간정의 천을귀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위나 선배의 도움으로 성공하는 사람도 많고 뜻하지 않는 횡재도 있다. 그러나 정해 자체는 인덕이 부족하고 자수성가해야 한다. 부부운은 초운은 실패하기 쉽고 사회적으로는 화려하지만 가정적으로는 외롭다. 자식과는 불화하며 노년은 고독하게 보내는 사람이 많다. 이 태생은 말을 잘하는 편이지만 설중유독으로 혀끝에 화가 있으니 말을 조심해야 한다. 남보다 앞서려는 욕심이 대단히 강하고 예술적 감각도 있다. 자존심이 강한 편이며 겉은 화려하나 속은 비어있는 사람이 많다. 끈기도 부족한 편이다. 정해일주의 사람의 자존심을 건들면은 많이 싫어합니다. 자존심 건들면 다 싫어하겠지만 특히 정해일주는 자존심이 무척 강한 쪽에 속하나 봅니다. 용모는 수려하며 피부도 좋다. 음성에 힘이 있는 편이며 인내를 갖고 노력하면 성공은 가능하다. 단 정도를 걸어야 한다. 편법을 써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독성과 고집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 있다. 그러나 전화위복과 천우신조의 혜택이 있다. 해중갑목, 인수는 학문이며 덕화, 선의, 보시를 뜻하기 때문에 매사에 정직과 성실로 임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조용하고 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어쩌면 저다지도 온화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것이 주위의 평판이지만 실은 독립심이 강하고 발전할 징후를 속에 비장하고 있다. 계속 발전한다는 것은 자기의 껍질을 벗고 또 새로운 형태로 나아가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정해일에 태어나신 사람의 남자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일에 태어나신 남자분은 천문성이 있으니 두뇌가 비상하며 언변이 능하지만 이중적이다. 언행이 일치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부족하며 의심이 많다. 주색을 밝히니 바람이 나면 걷잡을 수 없고 화가 나면 물불 가리지 않으나 후회를 잘한다. 초지일관하라. 상격은 교육,
의학, 법조계로 진출하나 합격은 침술, 철학관, 술장사, 주유소 등으로 나간다. 어처증이 있는 사람이다. 정해일에 태어난 여자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일에 태어나신 여자분은 미인으로 착하며 자상하고 손재주가 있으며 꼼꼼하나 질투심이 많다. 남을 속일 줄 모르나 자기는 잘 속는다. 특히 남편에게 잘 속지만 바람이 나면 막을 길이 없다. 관살이 혼잡되지 않아 깨끗하면 귀부인으로 평생이 평안하다. 천성이 요염하다. 정해일주 사람들은 약간 매력적인 매력적인 여성분들이 좀 많습니다. 키가 큰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덩치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얼굴은 대체적으로 이쁜 편이고 야무지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재미로 보는 육식갑자 일주론 화일주 중에서 음화에 해당되는 정화일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화일주는 정축일주, 정묘일주, 정사일주, 정미일주, 정유일주, 정해일주의 6가지 일주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목화, 토, 금수 5행 중에서 토 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